따스한 오전 햇살이 거실 창가로 길게 드리워진 평화로운 거실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앉아 건강 프로그램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의사는 비타민 D 결핍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치매 예방에도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연신 강조하죠. 그 말을 듣던 순자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릎을 만져봅니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던 통증이 단순한 노화 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낮잠을 청하던 영철 할아버지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고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또 시작이네. 저런 거 다 약 팔려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메모장까지 꺼내와 비타민 D라고 큼지막하게 적는 할머니의 손끝에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영철 씨, 우리 이제 남일이 아니에요. 뼈라도 부러지면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이에도 산에 펄펄 다니는데 햇빛만 잘 쬐면 되는 거지. 할아버지는 짐짓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본인도 얼마 전부터 손발이 저렸던 기억에 속으로는 뜨끔합니다. TV 속 전문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두 노부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포합니다. 내일 당장 보건소 가서 검사부터 받아요. 공부도 좀 하고요. 할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돌리지만 텔레비전 화면 속 비타민 D라는 글자를 가만히 눈에 담습니다. 동네 보건소 검사실 앞 두 분은 긴장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립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지루한 듯 다리를 까닥거리지만 사실 가슴속은 방망이질 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료실에서 박 원장이 두 사람을 부르고 책상 위에는 두 장의 검사 결과지가 놓입니다. 원장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을 본 순자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박 원장은 붉은색 펜으로 결과지의 숫자를 동그라미 치며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노인 대다수가 결핍 상태이긴 하지만 두 분의 수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낮게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면 뼈에 구멍이 송송 뚫려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예요. 관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래도 나물도 많이 먹고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왜 이럴까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수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신만만했던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박 원장은 약으로 보충할지, 주사를 맞을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두 분은 멍해진 정신으로 보건소 문을 나섭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보도블록의 틈조차 이제는 발목을 위협하는 지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보건소에서 나온 두 분은 곧장 근처 대형 약국으로 향합니다. 약국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영양제 상자들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입을 벌립니다. 약사에게 비타민 D를 추천해달라고 하니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함량도 제각각인 제품들을 쏟아내듯 소개합니다. 어떤 것은 알약이 너무 크고 어떤 것은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해서 깜빡하기 일쑤일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지만 영어와 화학 용어 가득한 설명서는 도통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돈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 차라리 주사 한 방 맞는 게 낫겠다. 주사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잖아요. 아유,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영철 할아버지는 비싼 가격표를 보며 혀를 내두르고 순자 할머니는 결정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릅니다. 약국 한쪽에서 다른 노인들이 주고받는 어디 주사가 용하다더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죠.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약국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자신들에게 꼭 맞는 정답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분은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비타민 D를 쳐보지만 광고와 정보가 뒤섞인 화면은 눈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주말을 맞아 손자 김대리가 두 분의 집을 방문합니다. 거실 탁자 위에 가득 쌓인 건강 관련 전단지와 할머니의 빼곡한 메모를 본 손자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두 분의 고민을 전해 들은 김대리는 거창한 이론 대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노트북을 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영상을 보여주죠. 비타민 D가 몸 안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왜 한국 노인들에게 부족한지를 만화처럼 설명해 줍니다. 할머니,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서 몸에서 만드는 건데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발라서 그래요. 아니, 그럼 살 타는 건 어떡하고? 검버섯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영철 할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김대리는 웃으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손자는 영양제의 성분을 분석해주는 앱을 실행해 성분과 함량을 하나씩 대조해 줍니다. 또한 주사를 맞을 때 주의할 점과 알약을 먹을 때 속 쓰림을 줄이는 방법도 세심하게 알려주죠. 모호했던 정보들이 손자의 설명 덕분에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손자의 설명을 듣고 기운을 얻은 영철 할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약살 돈으로 고기나 사 먹고 햇빛이나 쬐자 며 큰 소리를 치고는 동네 공원으로 나섭니다. 할아버지는 비타민 D를 많이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볕이 강한 정오 무렵을 선택합니다. 등산용 조끼를 갖춰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썼지만 손자의 말대로 팔소매는 걷어붙인 채였죠. 순자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며 양산을 챙깁니다. 이왕 쬐는 거 확실하게 쬐어야지. 땀이 좀 나야 몸에 비타민이 팍팍 생기지 않겠어? 그래도 날이 너무 더운데 적당히 해요. 영철 씨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두 분은 공원을 서너 바퀴나 돌며 의욕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내리쬐는 뙤약볕은 70대 노인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답답해오는 일사병 전조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부채질하며 물을 마시게 합니다. 햇빛이 보약이라더니 자칫하면 독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후 순자 할머니는 무조건적인 실천보다는 지혜로운 공부가 먼저임을 깨닫습니다.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노인 건강 강좌에 등록하고 매일 1시간씩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습니다. 이제는 비타민 D3가 무엇인지, 하루 권장 섭취량이 얼마인지, 전문 용어도 제법 섞어가며 영철 할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주방에는 말린 표고버섯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들이 줄을 지어 놓이기 시작하죠. 영철 씨, 무작정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유리창 너머 햇빛은 아무 소용도 없대요. 참. 유리창이 햇빛을 다 가린다는 게 말이 돼? 눈부신 건 똑같은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만 할머니가 차려준 건강 밥상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린 나물과 고등어구이를 내놓으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의 한계도 설명합니다.
이제 두 분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 진료실에서 박 원장은 두 분의 변화된 태도에 깜짝 놀랍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리 적어온 질문 리스트를 꺼내 놓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묻습니다. 자신의 위장이 약하니 액상 형태가 나을지 아니면 주사가 나을지 상담하죠. 영철 할아버지도 이제는 고집을 꺾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박 원장은 두 분의 건강 상태와 평소 활동량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할아버지는 위장이 예민하시니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으시고 할머니는 꾸준히 알약을 드시는 걸로 하죠. 원장님, 그럼 산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번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의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혹은 오후 3시 이후에 20분 정도만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일러줍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분은 전문가의 지침을 받으니 그동안 쌓였던 의문들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경쾌해집니다. 이제 두 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정해진 시간에 비타민 알약을 챙겨 먹고 영철 할아버지는 주사 주기를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손자가 알려준 대로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만 바르고 팔과 다리는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짧은 옷을 입습니다. 여보, 오늘 바람도 선선하니 햇빛 받기 딱 좋은 날이네. 비타민이 몸으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허허, 그렇네. 억지로 돌 때는 힘들더니 이렇게 천천히 걸으니 데이트하는 기분도 나고 좋구먼. 두 분은 공원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바쁘게 걸었다면 이제는 주변의 꽃과 나무를 살피며 여유를 즐깁니다. 산책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부부의 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D 공부가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인 셈이죠.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웃는 두 분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습니다. 실천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진 것을 느낍니다. 지독하게 괴롭히던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도 거뜬히 걷습니다. 영철 할아버지 역시 늘 무겁던 뒷목이 시원해지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다시 보건소를 찾아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했거든요.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박 원장의 칭찬에 두 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배우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가득 찼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아끼고 보살피는 과정임을 몸소 깨달은 것이죠. 돌아오는 길,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졌음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 두 분은 노인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타민 박사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어디서 이상한 약을 사오려고 하면 순자 할머니가 나서서 성분을 따져 묻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줍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점심 식사 후 친구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가 비타민 D 산책을 진두지휘하죠. 모자를 벗고 팔을 걷어붙인 할아버지의 모습에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다 함께 햇빛을 즐깁니다. 자, 다들 여기 앉아서 팔 좀 내밀어 봐요. 이게 바로 공짜로 받는 하늘의 보약이라니까. 순자 씨 덕분에 우리 동네 노인들이 다들 허리가 꼿꼿해졌어. 정말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짓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비타민 D는 단순히 건강 영양제를 넘어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 끝자락, 두 분은 나란히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공부를 해볼까? 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뭐든 좋지. 당신이랑 같이 하면 일하며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두 분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든든해 보입니다.